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소송의 종료까지 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긴 시간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5주 반을 우리 진도상 거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예, 321페이지입니다. 예, 진도 나가시죠. 첫 번째 문제 보십시다. 소송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소송의 종료 사유 이랬는데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소멸된 경우를 예, 소송 종료 사유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소송 계속 중 대립 당사자인데 그게 합병을 했어. 그럼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소멸이 됐죠. 그죠?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사망해서 상속인의 전부가 분명하지 않대. 그죠? 상속인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존재함이 분명해야지 전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럴 때는 상속인 출색 절차에 들어가야지 소송 종료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혼 사건에서 당사자가 사망했어. 누구랑 이혼합니까? 그죠? 4번 예,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했어. 역시 소송이 종료해야 될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소송 종료 선언. 예, 우리 규칙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 소송 종료 선언이라 하면 예, 이 뜻입니다. 그런 것은 계속적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전국 판결이고 소송 판결에다 예, 역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에 보십시다. 소송 계속 중 원피고 지위가 혼동되어 대립 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항상 판결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기일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예, 기일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요게 있을 때 소송 종료 선언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한다. 그래서 항상자가 틀렸다. 그 다음 보십시다. 한번. 예. 이런 경우, 그죠? 소치하로 소송이 종료됐어. 근데 그 소치하의 효력이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이걸 한 거예요. 그죠? 기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일을 열어서 신청 사유를 심리하고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그때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 규칙 67조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법조문이 아니라 규칙상의 제도다. 4번. 소치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해라.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상소 취하간주 효력의 다툼이 있어 당사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렇다. 소송 종료 선언에서. 그 다음 2번에 예, 이 권리관계가 일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야. 당사자가 사망했어. 예, 소송 종료 사유입니다. 그죠? 소송 종료 사유인데 소송 종료 선언의 사유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죠? 이럴 경우에도 기일 지정 신청이 있어야, 예, 기일 지정 신청이 있어야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맞죠?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예, 맞습니다. 소송에서. 소송 종료가 아니라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사유. 예. 역시 여기서도 기일 지정 신청. 이 있어야 소송은 종료되었지만 그걸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규칙 67조에 의해서 그럴 때는 예, 기일 지정 신청이 있어야지 저 사유만으로 소송 종료됐지만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3번. 그죠?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사실이 발견되었어. 이런 경우. 예. 지위, 원피고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 계속 중 대립 당사자 구조가 소멸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대하여 다툼이 있어가지고 기일 지정 신청. 그죠? 이런 경우에. 소송 종료 선언의 사유가 되더라. 3번 보십시다. 아닌 것은 그죠? 확정 판결로 다투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해.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2번 3번 이런 경우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것이 발견된 경우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오. 소송의 종료에 관한 것은 틀린 게 뭐냐 봅시다. 1번 틀린 것은 그런데 예 1번에 보니까 보조 참가인에게도 송달은 해. 그죠? 맞아. 선정 당사자, 선정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죠? 선정 당사자에게 하면 되죠. 그죠? 선정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2번. 소치하 간주 소송 종료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해.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 맞습니다. 다음 3번. 저기서는 그 확정 부분에 대한 증명서는 예, 1심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1심이 틀린 거예요. 그죠? 1심 부분이 틀렸고 항소심이라면서요. 그죠? 소송 기록이 거기 있으니까 항소심 교부받아라. 4번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 그렇다. 왜? 선고 기일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서 송달 당연하죠. 그죠? 위법하다. 다음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예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그죠? 기일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기일지정 신청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어. 그러면 그때도 이걸 한다. 3번 예, 어떤 형식으로 요게 틀렸죠. 그죠? 판결의 형식.
4번. 그죠?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 맞다. 소치하. 예. 1번 보십시다. 조금 올려서. 옳지 않. 전국 판결이 선고되면 소위 치하를 할 수 없다. 선고되면 소치하를 할 수 있는 것은 확정시까지죠. 그죠? 선고되면 소위 치하를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저 말을 확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확정되면 소를 치하할 수 없는 것이지. 예. 전국 판결 선고 후에 치하했다. 제소금지에 제재가 따르는 거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상대방에게 소치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저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소장이 송달된 후에 소를 취한 경우 서면에 의한 취하면 취하서 부분. 말로 할 때에는 그 기일에 조서 등본 송달해 주라. 그렇다. 4번. 본소 취하됐어. 근데 그 본소 취하에서 거기에 덩달아 올라갔던 반소 취하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맞다. 소취하에는 상대방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본소 취하 후에 반소 취하다. 그것은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제출자 신분 확인하랍니다. 그죠? 중요한 서류니까. 그죠? 아무나 가서 막 소취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그죠? 주주 대표 소송에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허브 결정을 받도록 하라. 3번. 조정기일에, 조정기일에 구두로 소취하 진술을 했더라도 별도로 소취하서를 제출받아라. 조정에 그렇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저 지문. 예. 4번. 소송 대리인이 한 소취하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므로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소취하의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친다.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다음. 소취하 시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바로 보이죠. 그죠? 문제가 짧으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예. 그럼 동의를 필요하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1, 2, 3번인데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기일에서 본안에 대한 진술, 변론기일에서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이 경우에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였습니다. 소취하의 방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부 취하 가능합니다.
그죠? 2번 내서 저렇게 소취하기로 약정을 했어. 취한 것으로 본다? 약정을 했는데 아니 그 법원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취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약정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취하서를 제출을 해야지. 그죠? 취하서를. 취하서를 제출해야지. 약정만 가지고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줄 수는 없습니다. 3번. 그죠? 저런 경우에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준비기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4번.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하기 전에 서로 취한 경우에는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또는 말로 해도 돼. 그때 효과가 발생한다. 다음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그죠? 2번. 예. 그 소송 취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렇지만 재판상 화의가 성립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이라면서. 그죠? 다른 소송을 취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의 조서가 작성된 거예요. 바로 그게 아니라 그 다른 소송에 취하서를 제출해야죠. 그죠? 취하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주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예. 취하서 제출해야죠. 다른 소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소송. 3번.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이후에 동의하더라도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 다음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취하 동의 간주로 보게 됩니다.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계속 예. 그 다음 2번. 저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도 된다는 거예요.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 소취하의 효력이 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죠? 그로 하여금 교부해서 제출하게 해도 된다는 것이었잖아. 그죠? 다음 3번. 저렇게 기재를 합니다. 말로 할 수 있으니까 조서에 원고 소취하 이렇게 기재를 한다. 4번은 수없이 나온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상소치하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상소치하에서는 피상소인이 응소했더라도 그 동의가 필요 없다. 소치하와 다르다.
상소치하에서는 2번 그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진행 단계를 불문하고 소송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우리 실무지 침해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수없이 본 거고 4번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판결 선고 전이 아니라 변종 전입니다. 이거는. 변론 종결 전에. 변론 종결 전에 취하했을 때 3년 안에 2분의 1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저런 제도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번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죠 한번. 예, 1번부터 봅시다. 1번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나? 상대방에게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2번 이거는 그렇다. 옳은 것은 그랬죠.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는 동의업을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꼭 얻으라는 거죠. 그죠? 개인이 가서 소를 제기해놔놓고 그 중에 일부 당사자가 취하를 해버리거나, 그죠? 그건 불법적인 거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하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구두로, 곧바로.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아니라 취하서를 제출해라. 이런 경우에도 취하서를 제출하라. 그렇다. 그 다음 4번. 저런 경우에 피고한테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소취하서를 송달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봅시다. 옳은 것은 그랬을 때는 참 상대적으로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반드시 틀렸다. 그죠? 직접 제3자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제3자도 된다고 그랬어. 2번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종료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3번. 그죠? 서면에 의해서 취하했으면 취하서 부분, 말로 취하했어. 그럴 때는 극이 이래 조서 등본 송달하시오. 4번. 청구 취지의 감촉은 소의 일부 취하이므로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맞다.
잘못된 것은 그쵸, 그죠?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2번 그렇다. 3번 송달되기 전이라면 그랬습니다. 그죠? 원고를 이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되면 일단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출되면 송달되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제출이 되면은 임의 철회가 안 된다. 그래서 임의 철회할 수 있다 없다가 송달되기 전이 아니라 제출이 기준 시점이다. 취하서 제출. 처음 나온 질문입니다. 그 다음 4번. 그죠? 전국 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소금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소치야. 틀린 것은 1번 소장 부분을 송달한 후라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변론기인 진술하거나 변론하기 전에는 역시 소송이 종료되나 취하서는 송달해라. 맞다. 2번. 그죠? 많이 나왔다. 3번. 취하서가 접수되면 문건으로 전산 입력하고 즉시 재판장의 인인 굉장히 어려운 그죠? 를 받아야 하며 그 소취하가 적법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사무 시스템의 전국 입력란에 취하서의 접수일자와 종결 사유로서 소취하라고 입력한다. 우리 실무지 심의 그렇답니다. 그 다음 4번 구두로 소취하 진술하였다면 별도로 소취하러 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니겠죠, 그죠? 별도로 소취해서 제출해야 되지. 말로 하더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소취하는 서면을 해야 된다.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래, 우리 알고 있다. 단 조정기일에서는 말로 소취를 할 수 없다. 조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다 맞아, 그죠? 이 부분 조정기일에서 말로 소취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안 된다. 2번. 그죠? 그 다음에 3번. 독당 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해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겠죠, 그죠? 그 사람도 참가에 이익이 있으니까. 4번. 제소금지의 제재입니다, 그죠?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소금지. 맞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1번
피고에게 소장 부분 송달한 후라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기일에서 진술 변론하기 전에 그죠? 전에 소치하서가 제출되면 바로 소송이 종료되므로 피고에게 저런 경우에도 소치하서는 송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도 소치하서를 송달한다. 2번. 피고가 원고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 다음 3번. 맞는 거 고르라고 했죠. 그죠? 소치하는 원고가 여기에서 말로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이때 피고가 부출석하였다면 피고에게 소치의 변론 줘서 등본을 송달해야 했다면 그죠? 그 사람이 출석하였다면 이 같은 송달은 불필요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정리해 두시죠.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4번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인 기일 변경의 동의, 소송 인송 신청에 거친 경우 그러하더라도 피고의 소송행위가 있었던 이상 소치하의 피고의 동의가 그때는 필요로 하지 않다.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이잖아. 이런 것들은. 그죠? 저런 소송행위가 있었을 때는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지문이었습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럴 수 있다. 1번. 2번. 그죠? 송달해라. 3번. 상대방이 부출석한 경우 할 수 없다? 상관없습니다. 다음 4번. 그죠? 중요한 서류니까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라. 꼭. 두 번째 나온 것 같아. 그죠? 실무지침 중에서 맞는 지문으로 맞습니다. 예, 그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대리인 사임 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그죠? 그 사람의 표시기관이죠.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맞죠? 그래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류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겠다. 맞다. 그 다음 2번 적법한 소치하 서면이 제출되었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출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제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송달 시점이 아니라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제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3번 반드시 그죠? 그쵸. 제3자에 허용되며
수없이 나왔다. 4번. 소치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쵸? 기일 지정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이 이유 없어. 그럴 때는 판결로 소송 종료를 선언한다. 예,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어느 때라도 맞다. 2번.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 맞네요. 그 다음 예, 3번에 피고가 원고에 소치하의 전제 조건으로 하였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때는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제소 제기가 가능하다. 예, 제소 금지의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 왜? 새로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죠? 소치하하기로 해놓고 그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근데 그래서 너 취하했으니까 다시 소재기하지 마라. 그건 너무 가혹한 거죠, 그죠? 새로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럴 때는 다시 소재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 4번 채권자 대의 소송이랍니다. 예,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제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알았을 때 하나요. 예, 알았을 때 하나요. 저런 제재가 있다. 알았을 때 하나요.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효과를 받는다. 여기 뭐가 들어가면 맞는 말이 될까요?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제소의 제재는 받습니다. 중복제소 때는 이 말이 맞아. 그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제소의 제재를 받는다. 알았을 때에 한하여 제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맞고, 그 다음 기판력 또는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의 효력.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알았을 때 한하여 기판력 받는다. 제소금지도 받는다. 근데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것은 중복제소 때였다. 중복제소. 한참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는 그랬는데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툭 던지신 것 같아요. 나 예,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이 포기인낙은 사실심에만 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준재심에 서로 다투는 것이고 조건부, 기한부 안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송행위니까, 그죠? 절차의 명확성을 소송행위의 조건으로 단다.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4번 예, 여기서는 이 단어 공중사무소의 인정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앞에서 요 단어가 빠져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몇 번 그런 지문을 본 기억이 나죠. 그죠? 재판상 화해가 남았는데 기니까 여기서 잠시 끊어 가시는 게 좀 더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또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